안녕하세요. 백준양입니다. 오늘은 종목 이야기 안 합니다. 지수 이야기 안 합니다. 대신 ISA 계좌 얘기합니다. ISA 계좌 대부분은 들어는 봤거나 하나쯤 만들어 놓고 제대로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있기만 하고 어떻게 써야 하는지는 모른 채 그냥 놔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ISA는요, 있다고 자동으로 유리해지는 계좌가 아닙니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절세 무기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그냥 귀찮은 통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명 위주의 영상이 아니라 백준양 기준으로 어떤 사람이 ISA를 써야 하고 어떤 사람은 굳이 안 써도 되는지 이걸 정리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하나만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ISA 제도는 지난 2년 동안 세제 혜택을 늘리자 말자 말이 많았습니다. 2024년에 ISA 세제 혜택을 더 늘리자는 논의가 있었고 2025년에도 다시 한번 관련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2024년에는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2025년에도 논의만 했지 아무런 진척이 없었습니다. 즉,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ISA는 예전과 구조가 동일합니다. 이 말은 제도만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지금 만들어서 써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ISA를 헷갈려 하는 이유는 이런 말들 때문입니다. 세금 줄여준다며? 그냥 만들어두면 좋은 거 아니야? 여기서부터 첫 번째 착각이 시작됩니다. ISA는 맞는 계좌가 아닙니다. 백준양 기준으로 말하면 ISA는 조건 맞는 사람만 유리한 계좌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ISA는 수익이 애매한 사람한테 제일 유리한 계좌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착각 첫 번째, 수익 많이 나면 ISA가 무조건 좋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익이 많이 나면 ISA가 제일 좋은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ISA의 핵심은 수익의 크기가 아닙니다. ISA의 핵심은 구조입니다. ISA에는 두 가지 중요한 세금 구조가 있습니다. 일정 구간까지는 비과세, 그 이후에는 분리과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얼마나 벌었느냐가 아닙니다. 어디에서 수익이 났느냐입니다. 단타, 고회전 매매, 테마주 위주의 투자, 이런 방식은 ISA랑 잘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익과 손실이 자주 섞이면서 비과세 혜택을 체감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준양 기준으로 말하면 ISA는 대박을 노리는 계좌가 아닙니다. ISA는 중박을 안정적으로 모으는 계좌입니다. 여기서 ISA 계좌의 세금 혜택을 제도 기준으로 정확히 짚고 가겠습니다. ISA 계좌의 가장 큰 장점은 세금 혜택입니다. 이 세금 혜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비과세 혜택입니다. ISA 계좌 안에서 발생한 순이익 중 일반형 기준으로 200만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즉, 주식이나 ETF, 펀드 등으로 수익이 났더라도 순이익이 200만 원까지는 과세 대상에서 아예 빠집니다. 서민형 ISA의 경우에는 이 비과세 한도가 4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결론은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일반형보다 2배의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 비과세 혜택은 상품별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계좌 전체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두 번째는 저율 분리과세입니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수익에 대해서도 일반 계좌처럼 15.4%의 세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9.9%의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이 말은 ISA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합산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배당이나 이자, 해외 ETF 수익 등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소득 구간에 따라 세율이 크게 올라가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익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하지만 ISA 계좌에서는 이 수익을 전부 합쳐서 보지 않고 계좌 안에서 9.9%로 과세하고 그걸로 끝냅니다. 세 번째는 손익통산입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투자해본 사람일수록 체감이 큽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손실과 이익을 따로 계산합니다. 손해본 건 손해본 거고 이익 본 금액에 대해서는 그대로 세금을 냅니다. 하지만 ISA 계좌에서는 계좌 안에서 발생한 손실과 이익을 모두 합쳐서 계산합니다. 즉, 손해본 금액과 이익 본 금액을 전부 더해서 최종적으로 남은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냅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손절을 해야 하는 상황도 자주 생깁니다. 이럴 때 ISA 계좌에서는 그 손실이 세금 계산에 반영되기 때문에 세금 측면에서는 조금 더 합리적인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구조 때문에 ISA는 수익이 아주 크지 않더라도 꾸준히 쌓아가는 사람에게 유리한 계좌가 됩니다. 그래서 ISA는 수익이 애매한 사람에게 제일 잘 맞는 계좌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장점만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ISA에는 분명한 제약도 있습니다. 먼저 의무 유지 기간입니다. ISA 계좌는 최소 3년 동안 유지해야 합니다. 한번 가입하면 3년이 지나기 전에는 해지할 수 없고 해지할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납입 한도도 정해져 있습니다. 1년에 최대 2천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누적으로는 최대 1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첫 해에 2천만 원을 다 넣지 못했다고 해서 그 한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납입하지 못한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됩니다. 예를 들어 첫 해에 납입을 하지 못했다면 다음 해에는 최대 4천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착각이 나옵니다. ISA 안에 아무 종목이나 담아도 된다. 이건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ISA 안에서 고위험 테마주나 단기 급등주를 마구 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절세 계좌를 실험 계좌로 쓰는 겁니다. 백준양 기준으로 말하면 ISA는 망하면 다시 담을 수 있는 계좌가 아닙니다. 기간이 있고 한도가 있고 구조가 있기 때문에 실수 한 번의 비용이 큽니다. 그래서 기준은 아주 명확합니다. 변동성이 낮고 꾸준히 쌓일 수 있고 장기 보유가 가능한 자산, 이 조건이 아니면 ISA는 오히려 스트레스가 됩니다. 세 번째 착각입니다. 일단 만들어두면 언젠가는 쓰겠지. 이 말이 나오는 순간 ISA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ISA는 계획 없이 쓰면 그냥 시간만 묶이는 계좌입니다. 백준양이 ISA를 추천하는 사람은 딱 이 조건 하나입니다. 앞으로 최소 3년 이상 굴릴 돈의 성격이 명확한 사람입니다. 이게 없다면 차라리 일반 계좌가 더 낫습니다. 그래서 백준양 기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ISA를 써도 되는 사람입니다. 장기 자금 계획이 있는 사람, 수익 목표가 안정적 누적인 사람, 세금 절감 효과가 실제로 체감되는 사람입니다. ISA를 굳이 안 써도 되는 사람입니다. 단타 위주 투자자, 테마 순환이 빠른 매매, 매달 전략이 바뀌는 스타일입니다. 이건 누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계좌와 성향이 맞느냐의 문제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ISA 계좌는 좋은 제도 맞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쓰라고 만든 제도는 아닙니다. 오늘 영상에서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계좌는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나랑 맞는 게 하나 있으면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백준양이었습니다.